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머리가 좋지 않고 가진 게 없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똑똑하고 운이 좋은 99%를 앞서간다. 성공은 당신이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던 알렉스 홀모지, 수천억대 자산가이자 수조 원을 향해 달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그는 역시나 이번에도 큰 충격을 주는 10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가지 시리즈로 영상들을 준비했죠. 첫 번째인 이번 영상에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 특별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5가지 중요한 준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며 정리해야 했으며 저의 경우엔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바로 이 2문장이 되겠네요. 남들에 대해 신경을 끄는 것, 그리고 기회는 과거를 돌아볼 때에만 보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서는 위기로 보인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원한다면 이번 영상은 분명 가장 가깝게 와닿을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공에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용기이다.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것은 용기이고 세상은 인간의 지능이 아닌 몇몇 사람의 용기가 바꿔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용기가 바꾼다. 제 경험상 똑똑한 사람들이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도전 앞 계산을 하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멍청해 보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2번째, 루저들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신경 쓰느라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도전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룬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돈을 아끼는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운동과 관리를 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이 칼로리 적은 음식을 먹는 걸 개의치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루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런 주변 사람들을 쳐내더라도 괜찮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개의치 않고 아니 성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제 경험상 무언가 항상 의견이 있고 꼭 한마디씩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아가려는 당신에 대해 판단을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사람이 이룬 것을 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라면 혹은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판단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루저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만약 들으려거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의 인생을 동경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너가 사는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이렇게 나아갈 때 주변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는 너무나도 직관적인 문장입니다. 평범한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고 특별한 결과는 특별한 결정들이 만든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불균형하게 살아간다. 균형을 지켜라. 돌아보면 저는 무언가를 너무 심하게 원하거나 무언가에 강한 집착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선 아버지의 의견과 충돌하며 싸워야만 했죠. 물론 그건 사랑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평균적으로 보이는 중산층의 삶을 위해 저에게 균형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테지만 제가 원한 건 특별한 인생이었죠. 실제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10중 8구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고 진심으로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역시나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당신을 평균으로 만들려는 수많은 장애물들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 틀을 갖추고 특정 생각을 주입시켜 사회가 환영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평범함에 멈추면 안 됩니다. 불안정한 불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100명 중에 1명만이 가질 수 있다면 100명 중에 1명만 가진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균적이라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심하게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도전하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실패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일하긴 원하지 않거든요. 주말은 쉬어야 하니까 일하지 않고, 기회는 원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진 않는 게 대중입니다. 야망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매일 늦잠을 자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결과로 얻지 소망을 결과로 얻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며 나아가세요.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믿기 힘들었던 사실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꿈이 죽어야만 한다. 우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도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가지셨던 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저에게 가지셨던 꿈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꿈이 내가 꾸던 꿈보다 더 작았기 때문이죠. 즉, 누군가 당신에게 가진 꿈이 당신이 가진 꿈보다 작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앞에 있는 그 도전이 그들에겐 무모하게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성취를 뜻하는 성공에는 반드시 위험도가 높은 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실을 생각하라는 그들의 말을 뒤로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가진 작은 꿈을 짓밟고 올라가세요. 다섯 번째, 당신이 가진 기준을 올려라. 기준은 스스로에게 가지는 믿음의 크기대로 정해집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들이 당신의 삶의 기반을 창조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죠. 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크기는 내가 자신에게 가지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즉,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면의 믿음 체계를 바꿔야 해요. 믿음 체계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안다고 믿고 있는 사실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입한 정보이며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한계 속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말해준 거짓된 상상 속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해 나가며 한계를 계속해서 넘곤 합니다. 즉, 당신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멘토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실제로 찰리 먼거는 자존심이 강하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알았던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과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던 것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변하면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이뤄야만 한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런 주옥 같은 조언들을 남긴 알렉스, 여러분에겐 어떤 메시지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알렉스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모두가 찾는 일생일대의 기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기회는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에만 기회로 보이지 그 순간 기회를 만났을 땐 위기로 보입니다. 앞서 업로드되었던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두 번째 알렉스 홀모즈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지금껏 가져왔던 관점의 전환을 느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작점을 만드실 겁니다. 알렉스 홀모즈의 첫 번째 문장, 고통은 과정이 아니라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저는 고통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조언을 했을 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하지만 고통이 과정을 만드는 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즉, 고통은 성공의 증거라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때 불편함과 두려움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거쳐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 고통을 꾸준히 이겨낸 결과로 당신은 당신보다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은 99%의 사람들을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니 고통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을 직면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고통과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의 저도 더 힘든 일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처럼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면 그만큼의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을 가져가면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결국 이뤄낼 거라고 믿는다면 이뤄집니다. 두 번째 문장,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상황에 편해져라. 아마 하루 동안 술을 끊었거나 좋은 음식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혹은 단 하루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해 나갈 때 그 시작은 아무의 응원도 없을 테고 외롭기만 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꾸준함 속에 숨어 있죠. 그리고 바로 그게 소수만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즉, 꾸준함은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 정말 별것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모여서 성공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목표했던 꿈과 인생을 이룹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꾸준함을 이어가는 그 순간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씩 더해갈 때 성공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응원해주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독인 중간 지점이죠. 그렇게 길고 긴 중간 지점을 버텨내세요. 사람들이 남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단 2가지 상황,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입니다. 마라톤의 시작점과 마지막 결승전과 같죠. 하지만 2가지 응원 모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 이어져야만 하는 지루함과 답답함,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중간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이 지점에 편해지세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기준을 높게 유지하라.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언, 제가 이 점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내가 나에게 가지는 사랑의 감정만이 지금 자신의 위치와 내가 믿는 나의 미래의 위치를 유일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이뤄온 성취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더 큰 욕망과 성취를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 내면에서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더 할 수 있고 더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불만족은 무시하라는 말, 혹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주변 소음을 믿고 또 그곳에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면의 나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그 목소리를 쫓아서 더 이루세요. 그렇게 내면의 기준을 꾸준하게 올려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 끝에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인한 기회비용을 이해해라.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가 생기죠. 그중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을 평범하게 살고 나머지 인생을 고생하며 지낼지, 혹은 앞으로의 10년을 고생을 찾아가며 지내고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고생과 고통을 찾아가며 모든 걸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고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범한 인생 속 고통은 시간이 가며 복리를 더해 퍼지고 커져가지만, 지금 느끼는 고통에 대한 보상은 인생 속 행복의 복리를 더해 커져가죠. 그리고 그 둘 중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멍청해 보이는 것을 감수해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부족해 보이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남들의 의식과 시선 속에 살아가며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기에 성공이 어렵죠. 그리고 그 이유는 기회의 특성 때문이에요. 기회는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에만 기회로 보이지, 그 순간 기회를 만났을 땐 위기로 보입니다. 즉, 현재의 위기는 미래의 기회로 바뀌어서 보이게 되죠. 그러니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세요. 그 방법이 기회 가장 가까이에서 성공하는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특히나 패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나에게만 힘든 일이 닥치고 정말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하지만 인생 속 승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역경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될 남들이 불쌍하다.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고 말 텐데. 즉,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서 포기할 걸 이미 알고 성공을 위한 관문으로 지나쳐야 하는 그 순간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무슨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자신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만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믿을 때 이루어지니까요.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사는 현재는 과거에서 쌓아온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루게 될 목표와 인생은 지금 당신이 쌓아가는 작은 행동 혹은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 것들이죠. 믿을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왕 믿을 거면 더 크게 믿으세요. 이번 시리즈 두 영상이 어떠셨나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모두가 쫓고 싶어하는 기회가 직면한 그 당시에는 위기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고서 돌아볼 때서야 기회였다고 느껴진다는 메시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여정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 문장에 큰 위안을 얻고 일어날 힘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각자의 인생의 어딘가를 지나가는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